다큐멘터리는 선한 사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 혹은 정부의 그런 어떤 지원이 없이는 자생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즉 그 얘기 뭐냐면 뭐 방송국에서 뭐 제작비를 먼저 좀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정부 지원을 받아갖고 지원을 갖는다거나 뭐 기업체나 아니면 선한 사람들의 후원 이까지 하는 한은 다큐로 한마디로 수익을 좀 봐야 되는데 수익을 봐서 이렇게 BEP 맞추는 게 어려워가지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꽂힌 게 있어서 자기만의 어떤 염원이 담겨 있어갖고 나 이거 반드시 이걸 해내야 돼. 어떤 그런 어떤 그 제작자나 감독의 그 출발점으로 시작된 다큐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큐의 기획이라면 좀 전에 말한 전자의 경우를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또 웃긴 거는 그런 어떤 염원이나 그런 아주 나쁘게 말하면 똥꼬집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딱 꽂혀가지고 쭉 한 것들이 한국에서도 결실을 본 게 이제 원앙소리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사실 뭐 노무현입니다도 그 범죄에 속하겠죠. 그거는 왜냐하면 반드시 기록해내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어쨌든 이거는 내가 남겨야 될 어떤 역사적 사명이 있는 그런 거야. 그런 어떤 본인의 출발점이 있겠죠. 지금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나는 그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이 있어갖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최초의 그 극영화의 소리급사라는 게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딱 나왔는데 너무 흥행이 폭망인 거야. 사람들이 너무 안 알아주고. 그래서 5기로 이제 방송 다큐를 또 한두 개 더 찍었죠. 위안부 소재로. 찍었는데 그것도 그냥 후루룩 하고 날아갔어요. 휘발됐지. 그 후에 이제 내가 다큐멘터리 영화 22라는 거 만나게 된 거는 한 중국의 그 되게 열혈 감독, 되게 순수한 청년 감독이 자기 대학교 졸업 단편 영화로 우리 그 영화과 나오면 단편 영화 졸업 작품 찍잖아요. 그거로 32라는 작품을 찍었어. 32 작품을 찍었는데 32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제목이 써나오겠지만 32명의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할머니들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우리가 이미 그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라는 그게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그 세상에 알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걸 밝히면서 이제 사람들이 존재도 알게 되고 근데 중국은 위안부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 즉 굳이 따지면 그렇잖아. 우리가 내가 좀 배가 좀 따뜻하고 배가 좀 부르고 좀 따뜻해져야지 남의 일에 좀 관심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90년도 91년도 그때 딱 보면 우리가 88 올림픽 끝내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약간 주위를 돌아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중국도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한 2015년, 13년 이때 온 거죠. 13년, 15년 이때. 근데 거기에 뭐 누군가가 증언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교 영화과를 다니던 이 꿔커라는 이 청년이 그거에 그냥 관심을 갖고 그냥 졸업 작품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당시에 자기가 한번 막 뒤져보니까 중국에도 무슨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있어. 그래서 위안부 문제 연구소에 물어봤더니 그 연구소에서 집계는 할머니가 32명이 계시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30이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그때 살아계신 할머니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야 그때 30분, 40분짜리 단편 영화가 나와요. 이게 나오니까 아주 작게나마 이 영화 평단에서는 되게 호응이 좋았죠. 아무도 몰랐던 얘기인데 이거를 이런 청년 학부가 했어?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거 갖고서는 뜻하지 않게 단편 영화 관련된 상들을 몇 개 받은 거야. 막 업이 됐지. 이제 야 이거 대단한 거였나 본데.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서 보면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해 영화과를 졸업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대단하지 않으면 엄청 그 영화 감독으로서 데뷔할 수 있는 게 흔치 않으니까 본인에게는 이미 30일을 동안 여러 가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런 거를 떠올리고 나서 이거를 좀 프로페셔널하게 한번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를 이제 극장용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단편 영화에서 극장용 영화를 제작하려고 이 친구가 기획에 들어왔더니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누군가 꽂혀서 가면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해준 거지. 근데 내가 얘를 만났는데 일단 이런 거 보면 이런 특성이 나오잖아요. 달걀도 안 먹는 베지테리언이야. 철저한 채식주의자에 뭐 평소에 뭐 술 담배는 전혀 안 하고 평소에 명상과 참선을 즐기는 뭐 이런 스타일이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굉장히 강한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딱 꽂혔는데 뭐 쉽게 포기하겠어? 그거는 부모님이 물려준 그 원룸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그거를 얘가 그걸 팔아갖고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한 거야 영화를. 근데 거기에는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의지 혹은 하겠다라는 어떤 고집 이것만 갖고 딱 하게 되면 이 계산이 제대로 안 되잖아. 열정만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촬영한 지 한 1년도 안 돼갖고 그냥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딱 촬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중국은 아무리 뒤져도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에서라도 돈을 구해야죠. 막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우리 아시아에선 한국이 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역사도 오래됐어. 그럼 한국에 누구한테 손해 걸리면 제일 좋을까? 그랬더니 검색해 보니까 우리 영화도 나오고 나라는 사람도 나오고 하니까 나를 연락이 온 거죠. 그럼 나도 중국어 가능하니까 북경에 사무실이 있고 만났어요. 만나갖고 얘기를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좀 투자해 주시면 계속 스탑됐던 걸 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랑설레 거쳐서 어쨌든 투자가 돼서 같이 공동 제작하기로 하고 그때는 이미 세월이 흘러서 왜냐면 할머니들 대부분 80대 중반 후반이시니까 바로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 건강들이. 그래서 20이라는 영화는 그러면 딱 이해가 되죠. 32분을 단편 영화 찍고 나서 20이라는 영화로 오기 그 기간 동안 10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22분 중에 한국 출신 할머니가 3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끌려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어. 갑자기 이분들은 그냥 무슨 양말 공장 취직시켜준다고 아니면 그냥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납치하듯이 태워간 분들 계세요. 뭐 전주 이런 데서. 그래서 끌려갔는데 가니까 막 상해, 무한 막 이런데 중국 오지에 끌려가서 그 고생을 다 하신 거지. 적지 않은 한국에서 끌려갔는데 중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아까 언어 얘기도 했지만 한 70년 정도 한국말 안 쓰면 몇 단어밖에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뭐 아리랑 노래 부르시고 이 정도밖에 못 하시거든. 근데 그런 분들이 이 22분의 중에 계시길래 야, 한국 제작사니까 나는 중한 제작이면 한중 합작 제작이면 한국 출신의 할머니들을 좀 더 메인 캐릭터로 끌고 와야지만 나도 명분이 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영화를 보면 초반에 한 20분 정도를 한국 출신의 이제 박사순 할머니가 끌고 가세요. 우여곡절을 통해서 중국에서는 엄청난 흥행을 했고 한국에서는 개봉은 했지만 또 폭망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콘텐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나도 모르게 나한테 이미지가 씌워져. 나는 그런 생각은 없었잖아 원래.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했던 것 뿐인데 어느 순간 내 의지와 관련 없이 어떤 게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미지를 더 씌워.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극영화 한 편,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 방송 다큐 2편을 다 위안부 피해자만 갖고 찍었잖아요. 그거는 아시아 모멘토는 공익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사 막 이런 식으로. 나는 사실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맛보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IP 중에는 연쇄살인범 얘기도 있고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로맨틱 코미디도 있고 뭐 그런 아주 섹시 코미디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하겠다고 투자를 받으러 다녔더니 사람들이 선입관을 갖고 아이 김 대표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무슨 영진이나 코카 지원을 하러 가도 평가위원들이 이런 거 안 해보셨는데 원래 잘하는 걸 하시지 뭐 이런 식이고 그래갖고 고민을 했죠.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그래서 그럼 이거를 더 나중에 더 들어가지 뭐 그냥